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편전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밤새 함경도에서 올라온 긴급 참계를 읽은 임금의 용안에는 피곤과 근심이 가득했지요. 이제 갓 25의 젊은 군주. 그의 어깨를 누르는 조선의 무게는 실로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경들은 들으시오. 함경도 땅에 2해 연속 끔찍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고 있다고 하오. 심지어 제 자식을 내다 파는 참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니 과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오. 당장 군자금을 풀어 구율미를 보내도록 하시오. 임금님의 말씀에 신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백관의 으뜸인 영의정 김판중이 대청마루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국고는 화수분이 아니옵니다. 지금 북방 오랑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국방을 강화하는 데만도 막대한 군자금이 쓰이고 있사온데 어찌 섣불리 곳간을 열라 하시옵니까? 함경도 백성들의 고통은 안타까우나 이는 하늘의 뜻이니 감내하게 하시고 더 큰 국난에 대비하심이 마땅한 줄로 아뢰요. 영의정의 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강철과 같았습니다. 그는 선왕 시절부터 오직 원칙과 명분으로 나라를 지탱해온 노인이었지요. 그의 눈에 백성의 굶주림에 마음 아파하는 젊은 임금은 그저 감상에 젖은 어린애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영의정, 하늘의 뜻이라니 그것이 정령 재상의 입에서 나올 말이오? 굶주린 백성을 버려두고 어찌 나라의 근간을 지킨단 말이오? 백성이 없는 나라가 어찌 나라일 수 있겠소? 당장 쌀을 보내지 않으면 저들이 어찌 겨울을 나겠소? 전하, 감정에 치우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일개 변방의 고을을 구하자고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옵니다. 또한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그리 심약한 모습을 보이시옵니까? 군주란 때로는 제 한 몸의 살을 베어내는 아픔을 겪더라도 대의를 좇아야 하는 법. 부디 성심을 거두시고 냉철히 사직을 살피시옵소서.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며 편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하고 그저 마른 기침만 해대며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임금의 뒤편에서 조용히 정세를 살피던 어의 이현욱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전하, 그리고 영의정 대감, 잠시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전하의 성심이 상하시면 종사의 근심이 옵니다. 전하의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 터이니 부디 옥체를 먼저 보존하시옵소서. 영의정 대감께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충심이 지나쳐 그러신 것이니 전하께서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소인이 기력을 보강하는 약이라도 당장 올리겠사옵니다. 어의는 교묘하게 임금의 편을 드는 척하며 영의정의 체면도 세워주었습니다. 그의 중재에 임금도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지요. 어의 이현욱. 그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언제나 임금의 건강을 염려하는 충신의 얼굴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지요. 임금은 그런 그가 고마우면서도 가끔은 그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속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섬뜩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의 조회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이 났고 임금의 마음에는 깊은 무력감만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궁궐 밖 허름한 초가집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그곳에는 눈먼 악사어라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답니다. 월하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지만 대신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는 귀를 얻었지요. 아가, 내일이면 궁에 들어가 연회를 빛내야 할 터인데 이리 먹는 것이 부실해서 어찌한단 말이냐. 내가 타는 상금으로 쌀이라도 한 말 사올 것을. 어머니, 괜찮습니다.
배가 부르면 소리가 둔해지는 법입니다. 제 손끝이 살아있으니 굶을 걱정은 마셔요. 그보다 어쩐지 마음이 스산합니다. 어젯밤 꿈자리가 좋지 않았어요. 무슨 꿈을 꾸었기에 그러느냐? 검고 깊은 연못에 달이 2개 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뜬 환한 진짜 달이었으나 다른 하나는 연못 물속에서 그 빛을 집어삼키려는 거짓 달의 그림자였지요. 진짜 달이 빛을 발할수록 물속의 거짓 달은 더욱 어두워지며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듯했습니다. 참으로 불길한 꿈입니다. 월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꿈과 소리로 세상의 기륭화복을 어렴풋이 짐작하곤 했습니다. 다음 날 월하는 궁에서 온 가마를 타고 대궐로 향했습니다. 육중한 궁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월하의 예민한 귀에는 온갖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교만한 관리의 헛기침 소리, 억울함을 품은 나인들의 한숨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리를 덮는 거대한 용 한 마리가 외롭게 우는 소리. 월하는 그것이 이 나라의 임금이 흘리는 눈물 소리임을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이야기는 다시 그날 밤 경회로의 연회장으로 돌아옵니다. 달빛이 연못 위에 부서져 은가루를 흩뿌리는 밤, 누각은 수백 개의 등불로 대낮처럼 환했고 기름진 음식 냄새와 향긋한 술내음이 가을밤의 찬 공기를 덮이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용상에 앉아 신하들의 주연을 받고 있었지만 아침의 조회 이후로 마음이 영 편치 않았지요. 전하, 악사 월하가 어전에 문우드리옵니다. 흰 소복을 입은 월하는 다른 이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걸어 나와 검은고 앞에 앉았습니다. 비록 두 눈은 굳게 감겨 있었지만 그 기품이 좌중을 압도했지요. 월하가 연주를 시작하자 소란스럽던 연회장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팅, 팅. 맑고 청아한 소리가 경회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로 들렸고 어떤 이에게는 첫사랑의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임금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전하, 외로우시지요? 하고 묻는 듯하여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연주가 절정에 다다를 무렵 월하의 온몸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끔찍한 소리가 그녀의 귓속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의 심장에서 피어나는 쇠약의 소리와 그 곁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앉은 어이 이현욱의 독초의 소리였습니다. 두 소리가 뒤섞이며 마치 살아있는 것을 갉아먹는 듯한 불길한 기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월하는 꿈에서 보았던 진짜 달을 삼키려는 거짓 달의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임금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임금에게 경고해야만 했습니다. 쨍. 챙강. 월하는 일부러 현을 뒤틀고 손톱으로 검은고를 핥히어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끔찍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은 간데없고 마치 상갓집에서 곡을 하는 듯한 처절하고 불길한 소리가 모두의 귀를 후벼 팠습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 감히 어전에서 이따위 불경한 소리를 내다니! 여봐라! 당장 저 천안계집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옥에 쳐넣어라! 신하들은 기다렸다는 듯 월하를 죽일 듯이 몰아세웠고 금군들이 우르르 몰려와 월하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월하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모두가 임금의 서리빨 같은 명령을 기다릴 때 임금은 뜻밖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모두 손을 거두라. 과인이 따로 저 아이에게 물을 것이 있으니 모두 손을 거두고 물러가라 하였다. 임금의 단호한 어명에 신하들은 감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굳은 얼굴로 월하가 끌려나간 자리를 응시할 뿐이었지요. 이상하게도 그 불길한 소리가 터져나오기 직전 월하의 고개가 단 한 사람, 바로 어이 이현욱을 향해 있었던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임금은 월하를 자신의 침전으로 은밀히 불렀습니다. 촛불 아래 마주 앉은 월하는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임금은 일부러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녀를 다그쳤습니다. 소인,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허나 전하께 아뢰지 않을 수 없었사옵니다.
소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세상의 모든 것을 소리로 듣사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울리는 기쁨과 슬픔의 소리, 만물이 지닌 고유한 생명의 소리를 듣지요. 하오나 오늘 연회에서 소인은 들어서는 아니 될 소리를 들었사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였느냐? 전하의 옥체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흘러나오는 독의 소리를 들었사옵니다. 독이라는 한마디에 침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독이라니 과인의 몸에 독이 퍼지고 있다는 말이냐? 내가 감히 짐을 능멸하는 것이냐? 죽여주시옵소서. 허나 소인이 들은 발을 거짓이라 고할 수는 없사옵니다. 그 독의 소리는 어이 대감께서 전하의 옥체를 살피실 때 그분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약재의 소리와 섞여 더욱 선명하게 울렸사옵니다. 어이 이현옥. 그 이름이 나오자 임금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내 인연,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어이 대감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감히 그 입에 올리는 것이냐? 그는 과인의 목숨을 몇 번이나 구한 분이며 이 나라 사직의 충신이다. 전하 소인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으니 지금 당장 거두셔도 원망치 않겠사옵니다. 허나 부디 옥체를 살피시옵소서. 지금은 미약하나 그 독의 소리는 분명 날이 갈수록 전하의 생명력을 갉아먹을 것이옵니다. 제발 소인의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옵소서. 임금은 당장이라도 월하의 목을 치라 명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짓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금군에게 명했지요. 이 아이를 궁 안에 빈 전각에 가두어라. 내가 다시 명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이 아이와 접촉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일에 대해 한자라도 누설하는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다. 그렇게 월하는 외딴 전각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자, 월하가 이리 외딴 곳에 갇혀 지내는 동안 궁궐의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바람이 불고 있었답니다. 임금님께서 월하를 벌하지 않으시고 따로 가두기만 하신 그 기이한 처사에 가장 격노한 사람은 바로 영의정 김판중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사랑채로 은밀히 형조판서를 불렀습니다. 형판,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란 말이오? 일개 눈먼 계집 하나가 어전에서 불경한 곡조를 연주하며 조정을 능멸했는데 전하께서는 그년을 벌하기는커녕 오히려 보호하고 계시니 이는 필시 요사스러운 주술로 성심을 현혹한 것이 틀림없소. 대감, 허나 전하의 뜻이 워낙 완강하시니 신들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사옵니까? 쯔쯔, 그래서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오. 전하께서는 아직 젊으시어 감정에 치우치실 때가 만소이다. 우리 같은 늙은 신하들이 바로 서서 그런 전하를 보필하고 사악한 기운이 성심에 깃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 아니겠소. 나는 아무래도 그 계집의 배우가 의심스럽소. 필시 전하를 음해하려는 어떤 세력이 심어놓은 끈아풀일 것이야. 영의정의 눈이 매처럼 번뜩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임금의 외척 세력이나 자신이 탄압했던 소장파 관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요. 형판께서는 즉시 의금부와 형조의 정예들을 풀어 저 월하라는 계집의 뒷조사를 아주 샅샅이 하시오. 태어난 곳부터 시작해서 그 애미애비는 누구인지, 누구와 교류하며 살아왔는지,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다 털어내란 말이오. 특히나 수상한 무당이나 요승과 접촉한 적은 없는지 세세히 살펴야 할 것이오. 대감, 그리하다 전하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 어찌하시옵니까? 전하를 위한 충심에서 비롯된 일인데 설마 내 목을 치시기야 하겠소? 이 늙은이의 목숨보다 종묘사직의 안위가 100배는 더 중한 법이오. 어서 움직이시오. 그렇게 영의정의 명을 받은 그림자들이 월하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궁궐 밖으로 조용히 흩어졌답니다. 한편 월하가 갇힌 외딴 전각, 취열당은 이름과 달리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스산한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거미줄이 햇빛을 가렸고 밤에는 찬바람이 숭숭 들어와 뼈마디를 시리게 했지요. 월하는 그곳에서 먹는 것도 잊은 채 오직 검은 고를 끌어안고 앉아 임금의 안위를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루 2번 음식을 가져다주는 어린 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담이라 하였는데 이제 갓 16살이 된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아이였지요. 저 악사님, 수라간에서 가져온 죽입니다. 조금이라도 드셔야지요. 담이는 죄인으로 갇힌 월하가 무서우면서도 왠지 모를 연민이 느껴져 쌀쌀맞게 굴 수가 없었습니다. 월하는 소리만으로도 담이가 착한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고맙구나. 내 발걸음 소리에는 온기가 담겨 있구나. 이 차가운 곳에서 너의 그 소리가 큰 위로가 된단다. 담이는 제 발걸음 소리에 온기가 있다는 말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 후로 담이는 월하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때마다 이런저런 궁궐 소식을 조잘조잘 전해주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담이가 몹시 파리해진 얼굴로 취월당에 들어섰습니다. 악사님 큰일 났어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던 오상궁 마마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오상궁 마마님이라니? 김이상궁이신 오상궁 마마님이셔요. 늘 전하의 수라를 먼저 맛보시는 그런데 오늘 아침 전하께 올릴 탕약을 맛보시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답니다. 월하의 손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어의 이현욱이 진맥하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의 대감께서는 뭐라 하시더냐? 어의 대감께서 방금 다녀가셨는데 며칠간 과로하여 기가 허해진 것일 뿐 탕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푹 쉬면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상궁마마님의 얼굴이 너무나 창백하시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단 말이에요. 담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월하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담이의 슬픔의 소리 너머로 쓰러져가는 생명의 소리, 마치 벌레가 파먹는 꽃처럼 시들어가는 오상궁의 기운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담이야, 내가 비록 의원은 아니나 한 가지만 일러주마. 상궁 마마님께 절대로 차가운 것을 드시게 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나 냉수는 독이 될 것이야. 그분의 몸속은 지금 불과 얼음이 싸우고 있으니 오직 따뜻한 기운만이 그것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예. 하지만 어의 대감께서는 열을 내리기 위해 차가운 물수건을 계속 이마에 올려주라 하셨는데요. 내 말을 믿을지 말지는 너의 마음에 달렸다. 담이는 혼란스러웠지만 월하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담이는 어이의 처방 대신 몰래 따뜻한 숭늉을 적신 수건으로 오상궁의 손발을 계속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월하의 예견대로 오상궁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지요. 어이 이현욱은 매일같이 찾아와 침을 놓고 탕약을 올렸지만 오상궁은 나날이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늘 뱃속에 불덩이가 있는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어이가 처방한 약을 먹을 때마다 더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악사님, 이제 어쩌면 좋아요. 상궁마마님께서 밤새 피를 토하셨어요. 그런데도 어의 대감께서는 그저 나쁜 피가 나오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같은 약을 쓰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젠 아무도 어의 대감의 말을 의심하지 않아요. 월하는 아무 말 없이 담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오상궁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쌓이는 과로로 인한 심어증이라는 어이의 진단 아래 조용히 덮였습니다. 담이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이가 범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월하의 능력이 진짜라는 것을. 그날 이후 담이는 월하의 충실한 눈과 귀가 되어주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월하에게 갇힌 죄인이 아닌 스승을 대하듯 깎듯이 예를 갖추었지요. 악사님, 이제부터 제가 악사님의 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궁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빠짐없이 전해드릴 것이옵니다. 부디 오상궁 마마님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더 큰 화를 막아주시옵소서. 월하는 담이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외딴 전각에 갇힌 눈먼 악사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어린 나인 사이에 누구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연대가 맺어진 것이랍니다. 한편 영의정이 보낸 사람들은 월하의 고향 마을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꼬투리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월하와 그 어머니의 착한 심성을 칭찬할 뿐이었지요. 대감, 아무래도 헛수고인 듯하옵니다. 월하라는 계집은 그저 앞을 못 보는 불쌍한 악사일 뿐, 그 어떤 세력과도 연관이 없었사옵니다. 괴이한 일이로다. 그렇다면 대체 그날 밤의 일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요물은 요물이로되 주인이 없는 요물이란 말인가? 영의정은 개운치 않은 표정으로 수염만 쓰다듬었습니다. 그렇게 궁궐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을 향한 작은 불씨가 지펴지고 있는 동안 용상에 앉아 계신 임금님의 옥체는 점점 더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충신을 의심했다는 죄책감에 임금은 어이 이현욱이 주는 탕약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모두 마셨습니다. 그 약이 바로 자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독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이지요. 임금은 그때부터 어이 이현욱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이는 변함없이 온화한 미소로 임금을 대했고 약재를 다룰 때면 늘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특히나 그는 새하얀 명주실로 짠 백잠사 장갑을 끼고 약재를 다루는 것으로 유명했지요. 마치 더러운 것은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그의 결백함과 청렴함을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리도 깨끗한 손에서 어찌 독의 소리가 들린단 말인가. 김이상궁의 일은 그저 우연이었을까. 내가 충신을 의심하는 죄를 짓고 있구나. 임금은 스스로를 다그치며 의심을 거두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이의 탕약을 마시는 날이 늘어갈수록 몸은 더 나빠지는 듯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정사를 돌보다가도 현기증이 일어 주저앉기 일쑤였지요. 임금의 병세가 깊어지자 조정은 어이 이현욱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영의정은 전하, 부디 다른 생각 마시고 어이의 처방만 믿으시옵소서 라며 임금을 압박했지요. 임금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느끼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월하를 다시 불렀습니다. 과인의 몸이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허나 아무런 증좌가 없구나. 과인 혼자 어찌 그를 벌할 수 있단 말이냐. 증좌는 소리에 있사옵니다. 전하, 어의 대감께서 끼시는 그 새하얀 장갑을 기억하시옵니까? 백잠사 장갑 말이냐. 그의 결백을 상징하는 그 장갑을 모르는 이가 누가 있겠느냐. 그 장갑은 평범한 비단이 아니옵니다. 아주 희귀한 독잠의 실로 짠 것이옵니다. 그 실은 독초의 독성을 조금도 손에 옮기지 않으면서도 약재에 섞였을 때 그 기운을 극대화시키는 힘을 지녔지요. 소인이 들은 독의 소리는 바로 그 장갑에서 시작된 것이옵니다. 평소에는 그저 비단실이 스치는 소리만 들리오나 어의 대감께서 독초를 만지실 때면 그 장갑에서는 마치 독이 제 운명을 슬퍼하며 우는 듯한 아주 미세하고 처절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임금은 숨을 죽이고 월하의 말을 들었습니다. 독이 우는 소리라니.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지만 임금은 그 말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좋다. 과인이 너를 한 번 더 믿어보겠다. 허나 이번에도 내 말이 틀린다면 너는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다. 전하의 옥체를 보존할 수만 있다면 소인의 목숨은 조금도 아깝지 않사옵니다. 그날 이후 임금님의 마지막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리에 위중한 척 알아누워 신음소리를 냈고 이제 숨이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지요. 어이 이현욱은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간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극약을 탄 마지막 탕약을 들고 임금의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김없이 그 새하얀 백잠사 장갑이 끼워져 있었지요. 전하, 소인이 마지막으로 올리는 탕약이옵니다. 부디 이것을 드시고 마지막 기력을 짜내시어 쾌차하셔야 합니다. 임금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탕약 그릇을 바라보았다. 어이가 그릇을 임금의 입가로 가져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월화를 들라 하. 예, 전하, 이 위급한 순간에 어찌 악사를 찾으시옵니까? 내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아이의 연주를 듣고 싶다. 어서. 어이는 미심쩍었지만 다 죽어가는 임금의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하고 내관에게 눈짓했습니다. 잠시 후 월화가 내관의 부축을 받으며 침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어이가 탕약을 든 손을 향해 잠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침전 안에는 임금의 거친 숨소리와 촛불 타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월하의 입이 열렸습니다. 전하, 지금 그 그릇에서 그날 밤 연회에서 울렸던 죽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임금이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제 아팠냐는 듯 그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이놈, 이연욱! 내 놈의 그 더러운 손에서 어찌하여 죽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냐? 과인을 향한 내 놈의 충심이 고작 이것이었더냐? 전하, 어찌 갑자기. 어이가 당황하여 탕약 그릇을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치는 순간 침전의 문이 활짝 열리며 수십 명의 내금이 군사들이 칼을 빼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저자의 처소를 샅샅이 뒤져 독초와 증좌를 찾아내라. 또한 저자가 끼고 있는 장갑을 당장 벗겨 오너라. 군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무리는 어이의 처소로 달려갔고 다른 무리는 어이를 제압하여 그 손에서 백잠사 장갑을 벗겨냈습니다. 잠시 후 처소를 수색하러 갔던 군사들이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돌아와 임금 앞에 내놓았습니다. 전하, 어이의 처소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독초와 독을 만드는 비법서이옵니다. 또한 이 장갑에서도 같은 독의 성분이 검출되었사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 어이 이현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온화하던 얼굴은 간대었고 일그러진 분노와 증오만이 가득했지요.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는 갑자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으시지? 일이 험하게 끝날 것을.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내 놈의 밥과 약에 10년간 독을 타왔다. 어찌하여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의지했거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짓을 한 것이냐? 믿어? 내 놈의 하랍이 그 선선대왕이 나의 가문을 어찌했는지 잊었느냐? 영모의 누명을 씌워 나의 아비와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여인들은 노비로 팔아넘겼다. 나 혼자 살아남아 내 놈들 왕족의 피를 말려버리겠다고 맹세했단 말이다. 나는 평생을 기다렸다. 내 놈이 내 손 안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충신인 척 내 놈의 똥까지 핥을 기세로 살아왔단 말이다. 어이 이현욱, 아니 역적 이현욱의 절규가 침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이지요. 그는 멸문지화를 당한 가문의 복수를 위해 평생을 충신으로 위장해왔던 겁니다. 며칠 후 역적 이현욱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모두 능지처참을 당하여 저작거리에 내걸렸습니다. 조정을 공포에 떨게 했던 기나긴 밤이 지나고 비로소 아침이 온 것이지요. 임금은 모든 신하들을 편전에 불러 모으고 그 앞에 월화를 세웠습니다. 영의정 김판중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전하, 이 늙은 신이 어리석어 충신과 역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하의 성심을 의심하였으니 죽여주시옵소서. 고개를 드시오, 영의정. 눈을 뜨고도 진실을 보지 못한 것은 과인 또한 마찬가지였소. 우리 모두가 보지 못한 것을 이 아이는 눈을 감고도 똑똑히 들었소. 임금은 옥좌에서 내려와 월하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를 눈먼 악사라 부르지만 이제부터 너는 과인의 눈과 귀가 되어줘야겠다. 너의 그 귀가 바로 짐의 눈이 될 것이다. 과인이 혹여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 백성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 그 불길했던 연회의 곡조를 다시 한번 연주해 주겠느냐? 과인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말이니라. 전하, 만극하옵니다. 그 후 월하는 궁중 악사들을 총괄하는 최고 직책인 전학서의 수장, 전학에 임명되었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이 종 유품의 관직에 오른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지요. 그녀는 평생 임금의 곁에 머물며
때로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성심을 위로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소리로 간신들의 거짓을 밝혀내며 임금을 보필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임금님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보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진실한 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군주의 참된 기림을 깨닫고 훗날 조선 최고의 성군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네요. 어떠셨나요, 어르신? 이번 이야기는 그 길이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물들의 마음속을 헤매다 보니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한치 앞도 못 보는 눈먼 악사가 나라를 구하고 임금님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다니 참으로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눈을 번쩍 뜨고도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눈을 감고서야 비로소 진실을 보는 이도 있는 법이니까요. 어쩌면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눈앞의 이익과 화려한 겉모습에만 정신이 팔려 정작 들어야 할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는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 번쯤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등잔불도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부디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